저한테도 엄청나게 도움 많이 저도 됐어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학년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받아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두 분은 받아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약간 노이로제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 엄청 어릴 때 했던 기억 지금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죠. 술쌤은 1학년 하실 때 받아쓰기 하셨나요? 그때 저는 받아쓰기 안 했죠. 요즘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사실 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받아쓰기를 강조하진 않고 있죠. 음. 진우쌤은 지금 6살인가요, 아이가? 네.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나요? 한글을 안 가르쳐요. 아직 안 가르쳤어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아이가 한글을 가르친다면 네. 집에서 받아쓰기 지도하실 건가요? 네. 받아쓰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아이가 제대로 바르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해볼 것 같긴 해요. 그럼 두 분은 받아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할 때 받아쓰기를 안 했거든요. 교육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 이렇게 해서 안 했더니만 조금 아이들이 맞춤법 같은 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솔직히 다시 한다면은 2학기 때는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또 그 사실 교직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약간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잘못되게 사용을 맞아요.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맞아요. 네. 훨씬 늘어났어요. 확실히. 근데 사실 저는 두 분과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 저는 좀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오늘도 한번 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혹시 받아쓰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팁도 좀 드릴 거고요. 제 생각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도 엄청 궁금해요, 사실. 네. 맞아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그 저희도.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교사들도 받아쓰기 지도 방법을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과거부터 해왔던 것에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이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발달 과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쵸, 배우다 그리고 보면. 말을 할 때 맞아요.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게 되듯이 네. 아이들도 처음부터 맞춤법을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많이 듣고 또 익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평가로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진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 많이 쓰다 보면 잘하게 되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민인 게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실 때도 네. 그런 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잘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혹시? 그래서 받아쓰기를 기존의 방법이 아닌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도 엄청 그 궁금해요. 방법을 좀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받아쓰기 채점을 할 때 한자씩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이죠. 한 글자씩. 이슬이 학교 갔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이슬 이 동그라미 글 이렇게 한자씩 아.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면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아. 한자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문장이 전체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무조건 X했거든요. 엄청 억울하죠. 네, 그것이 주는 상처가 사실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 본 것 같아요, 저. 네. 선생님들 중에 1학년 오래 하시는 선생님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네, 두 번째로는 틀린 걸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맞은 글자의 개수를 글자의 세는 거예요. 맞은 개수를. 글자의 네. 개수. 우리는 보통 만점을 사실 100점이라고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총 글자가 뭐 50글자였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뭐 50개 중에 40개 맞았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글자씩 채점을 해서 아이가 뭔가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그럼 궁금한 게 10글자 중에 5글자 맞았어요. 그럼 틀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틀린 거를 올바른 걸로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글자를 하는 것은 피드백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려주기는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맞는 글자의 수를 아이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네. 받아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죠. 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게 네, 너를 네, 위해서 맞아요. 좀 이거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네. 심어주는 거 중요. 저 지금 귀가 되게 쫑긋해요. 저희 아이한테 한번 확실해야 해보려고 되게 되니까. 쫑긋해요. 네,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받아쓰기를 그냥 불러주고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좀 바꾸는 거예요. 예를 어떤 들면? 거냐면 내가 공을 찼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찾습니다까지만 불러주고요. 그 앞에 땡땡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모 네. 찾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아. 네모는 아이가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으로 되게 다양한 단어가 떠올렸거든요. 어떤 거 떠올랐나요? 예를 들면 뭐 그러면 공을 찾습니다. 이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찾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형 찾습니다. 근데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인형을 찾습니다. 답은 이렇게 되는 쓸 거죠. 수도 있겠죠. 아.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철자를 받아 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의도하고자 했던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야, 거죠. 이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생각을 정말. 하게 되네요. 네. 다른 방법입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가 읽은 책과 연관지어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독서는 네.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받아쓰면서도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 스토리도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그냥 받아쓰는 철자 시험과는 확연히 다른 능력을 또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어떤 통합적인 언어 맞아요. 영역 발달,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가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교사 입장에서도. 네. 저는 이제 3학년을 하고 있지만 3학년 아이들이랑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쓰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충분히 줘야 될까요? 일단 빨리 쓰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아. 물론 교실에서는 사실 충분히 주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하지만 가정에서는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장 많이 부모님들 또는 교사도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한자씩 불러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 슬, 이, 그렇지. 또 한참 쉬었다가 책, 물, 책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쓰기는 쉬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점수를 높이는 데는 사실 네.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맞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글로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씩 끊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정우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이의 쓰기 능력이나 통합적인 능력 이런 건 좀 길러주되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좀 최소화하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방식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언어 능력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집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받아쓰기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이다. 네. 근데 이 받아쓰기 사실 좋은 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기존에 그냥 불러주는 방식의 받아쓰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새로운 방식의 받아쓰기를 제안해 봅니다. 저한테도 엄청나게 도움 많이 저도 됐어요. 너무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